60세 이후 몸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라디오를 켜두듯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더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부정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겪지만 잘 말하지 않는 변화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하루를 보내고 나면 특별히 한 일이 없어도 괜히 지치는 날이 늘지 않았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이 되면 몸이 예전보다 무거운 느낌, 계단을 오르거나 잠깐 걸었을 뿐인데 숨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60 넘으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루가 비교적 가볍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차이는 큰 병이나 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습관들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느끼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습관은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해오던 것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던 선택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이어져 온 생활 방식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침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다. 괜히 먹으면 더부룩하다. 차라리 점심부터 먹는 게 낫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배고픔을 크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장은 조용해지고 식욕 신호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문제는 아침을 거르는 일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생활이 되면 몸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준점을 잃게 됩니다.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몸 전체에 이제 하루를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생활이 이어지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기운이 쉽게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전날의 선택을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전날 밤에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 날 아침 몸은 이미 무겁게 시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더 없고 역시 아침은 안 맞아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을 거르는 선택이 더 굳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몸이 아침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아주 가볍게라도 첫 끼를 넣어주는 게 필요할 때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공기, 반찬 여러 가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씹기 편하고 속에 부담 없는 음식, 단백질이 조금 들어간 간단한 구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해도 된다. 이 신호가 들어오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는 대신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이 차이는 하루 전체의 피로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눈에 띄는 문제를 바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하루의 체력과 기분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몸의 흐름이 느려질 때, 앞에서 아침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일이 단순히 한 끼를 건너뛰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침 이후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누가 안 앉아 있나? 일도 줄었고 밖에 나갈 일도 많지 않은데 당연한 거지.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서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앉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본 자세는 앉아 있음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몸이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원래 서고 걷고 방향을 바꾸고 자주 자세를 바꾸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 안의 흐름도 함께 느려집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사소합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쉽게 붓는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한 번에 펴지지 않는다거나 잠깐 걸었을 뿐인데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좀 앉아 있어서 그렇겠지. 오늘은 유난히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런 날이 하나둘 늘어나면 몸은 조금씩 움직임을 줄이는 쪽으로 적응합니다.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괜히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움직임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한 번 더 손잡이를 찾게 되고 방향을 바꿀 때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몸이 먼저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잠깐이라도 몸을 세우는 것, 주방까지 걸어가는 정도의 움직임, 창문을 열기 위해 몇 걸음 움직이는 것,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몸은 다시 흐름을 되찾습니다. 움직임의 크기보다 빈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는 자주 들어오는 작은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제 좀 일어나 볼까? 라는 선택을 해주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몸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물을 덜 마시게 되는 생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60세를 지나면 이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져도 예전만큼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국물 있는 음식, 저녁에 차 한 잔. 이 정도면 물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신호는 아주 애매합니다. 갑자기 아프지는 않지만 집중이 잘 안 되고 괜히 멍해지는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빨리 쌓이는 느낌입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은 관절 사이에서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걷거나 일어날 때 몸이 더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은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나누어 함께 가져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가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외출 전에 한 컵, 움직이다가 몇 모금. 이 정도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과 세 번째 습관을 함께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흐름을 얼마나 자주 깨워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 이 두 가지는 몸을 가만히 두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자주 일어나고 물을 조금씩 챙기는 선택은 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직 움직여도 된다. 아직 흐를 수 있다. 이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서 하루의 체력과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을 넘어서
삶의 리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은 더 조용해진다. 앞에서 우리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루 중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 그리고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몸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느려질수록 하루가 점점 단조롭게 느껴진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의 움직임을 넘어서 삶 전체의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생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일에서 물러나고 만나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고 굳이 밖으로 나갈 이유도 적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조용함이 너무 오래 이어질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는 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저녁이 되는 날이 반복되면 삶의 리듬은 눈에 띄게 단순해집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표정이 바뀌고 몸의 긴장이 풀렸다가 다시 생기고 생각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자극입니다. 웃을 일이 생기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때로는 말에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이 자극이 줄어들면 하루의 감정 폭도 함께 줄어듭니다. 기분이 크게 가라앉지는 않지만 반대로 크게 살아나는 순간도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하루는 점점 평평해집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혼자가 편하다. 괜히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선택도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면서 하루는 점점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이 자동화된 하루가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새로운 자극을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보내는 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네 체육센터에 다니는 분들 혹은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에 나가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꼭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얼굴에 생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수가 조금 더 있고 표정이 살아있고 하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운동 그 자체보다 그 안에 있는 구조가 더 큽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갈 곳이 있고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고 가볍게 인사를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리듬이 하루에 하나만 있어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만의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와 이어진 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안부를 나누는 전화 한 통, 주기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작은 모임, 엘리베이터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 이 정도의 연결만 있어도 하루는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갑니다. 이 연결은 외로움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해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오랫동안 이어온 선택을 점검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쌓아왔습니다. 식사 시간, 잠드는 시간, 몸을 쓰는 방식, 쉬는 방법까지. 이 선택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몸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예전에 잘 맞았던 방식이 지금의 몸에는 조금씩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예전부터 당연하게 이어오던 생활 리듬, 늘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이 요즘 들어서는 아침에 유난히 피곤함으로 돌아오는 경우,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이어온 작은 선택들이 어느 날부터 하루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신호를 따로따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그렇네.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이렇게 넘기다 보면 전체 흐름을 점검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보다 한 번씩 멈춰 서서 돌아보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의 생활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맞는지, 지금의 리듬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점검은 무언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오래 이어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습관은 모두 삶의 속도와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은 줄어들고, 점검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활은 자동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연결 하나, 아주 짧은 점검 하나만으로도 삶의 리듬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습관을 하나로 묶어 60세 이후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면 좋을지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잘 살기보다 덜 지치기 위한 선택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에 흔히 반복되는 5가지 습관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루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사람과의 연결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래된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 아는 이야기네? 새로운 비법은 없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특별한 방법도 대단한 결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선택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해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덜 지치고 오래 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지금은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선택이 지금은 몸의 반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룬 5가지 습관은 모두 그런 선택들입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이 쌓이면 하루의 체력, 기분, 삶의 리듬을 조금씩 바꿔 놓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를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침을 아주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는 것, 하루에 몇 번 더 몸을 세워보는 것, 물을 한두 번 더 챙겨 마시는 것, 사람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생활이 나에게 맞는지 가끔씩 돌아보는 것. 이 중에서 지금 떠오르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의 선택이 다음 선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데려갈 것인가에 더 가까운 시간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잘 대해주면 그만큼 반응합니다.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작은 배려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내가 조금 달리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덜 피곤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의 이 시간이 작은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부담 주지 않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